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휴일인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많은 12,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 대응 방안 발표를 앞두고 오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초유의 당대표 중징계 사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사태 수습 방안을 모색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나 비대위 전환, 조기 전당대회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과거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된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는 4번째 낙마입니다. 과거 학생들의 외모를 등급을 나눠 평가하고 한 남학생의 외모를 칭찬하며 다른 여학생들에게 안아보고 싶지 않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위터가 가짜 계정 현황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한 핵심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또 트위터가 직원을 해고하는 등 영업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계약 파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가 국내에 일시 배치된 가운데 북한이 어제 서해로 방사포 2발가량을 발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 대통령이 전격 사임하면서 20년 가까이 스리랑카 정국을 장악해온 라자팍사 가문 정치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9일 극심한 경제난에 분노한 스리랑카 국민들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급기야 대통령 관저를 장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내놓은 SUV인 더 뉴 팰리세이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으로 보이는데 현대자동차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검색만으로 총기 제작법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에 사제총 관련 검색을 해보니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인 파이프와 스프링 등을 활용해 단 4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제작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달 연속 올라 1.75%인데요. 이번에도 또 올릴 거라고 예측하는 쪽은 6%까지 치솟은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까지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가 나왔을 때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960년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 지출이 4년 후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18조 7천억 원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고령화로 생산활동 인구가 줄면서 4년 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금보다 49만 8천여 명이 줄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지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위험주택은 지방의 76%가 몰려 있었고요. 매매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저가 아파트가 36%를 차지했습니다.